선거가 가까워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상대 정당을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말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고 밝혔죠.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경찰 수사를 봐야 하죠. 하지만 제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건이 선거판에 던진 메시지는 꽤 엄중합니다. 선거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미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보수 채널도 아니고 진보 채널도 아닙니다. 정치를 진영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보자는 채널이죠. 오늘은 정청래 대표 테러 모의 제보 논란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테러 계획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폭력 암시나 위해 협박이 오가는 순간 선거의 성격이 바뀝니다. 유 세장이 토론장이 아니라 위험 지역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 후보는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처럼 소비되죠. 이게 제일 나쁜 흐름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앞두고 당 대표의 신변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걸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층 안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경찰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 요청은 자연스러운 대응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통해 선거판의 과열, 극단적 혐오, 온라인 정치폭력 문제를 전면에 올릴 수 있죠. 정청래 대표는 강한 언어를 쓰는 정치인이에요. 지지층에게는 선명한 대표로 보이고 반대층에게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정치인을 향한 위해 제보가 나왔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개인 신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냐, 극단주의에 흔들리는 선거냐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크게 번지면 여권이 야권 전체를 폭력적 분위기와 연결하려 한다고 반발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사건은 다루기 어려워요. 위험 가능성은 진지하게 봐야지만 확인되지 않은 제보가 곧바로 정치적 낙인으로 쓰여서도 안 되죠. 여기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집니다. 제보가 실제 단체방에서 나온 것인지, 참여자가 몇 명인지, 구체성이 있었는지, 단순한 막말 수준인지, 실제 유해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걸 가려야 하죠. 정치권이 먼저 판결을 내려버리면 사건의 본질이 오염되죠. 민주당은 정치 테러 위험을 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부터 보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 모두 자기 지지층에게 익숙한 언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이런 이슈가 한 번 터지면 정책 선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말하고 유권자들이 생활 문제를 따져야 할 시간에 뉴스는 테러 제보와 신변 보호로 넘어가죠. 선거판의 온도가 확 올라가요. 문제는 온도만 올라가고 내용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치가 과열될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디테일이에요. 지역 교통, 주거, 복지, 예산, 행정 능력 이런 이야기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폭력이나 협박 이슈가 떠오르면 선거는 곧바로 감정전으로 바뀌어버리죠. 우리 편은 위협받고 있고 상대편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흐르기 쉬워요. 이 구도는 양쪽 모두에게 유혹적이에요.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쓸 수 있고 국민의힘도 역으로 선거용 프레임이라고 반격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는 뒤로 밀려요.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보다 이 사건을 누가 더 선거에 유리하게 쓰느냐가 앞에 오죠. 이게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로 확인될 부분과 정치권이 다뤄야 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가야 하고요. 실체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허위나 과장이라면 그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죠. 선거판에서 혐오와 폭력 암시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봐야 하겠죠. 온라인 단체방, 댓글, 유튜브 채팅, 커뮤니티, 선거 때마다 말이 점점 더 세지죠.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으로 혐오로 가죠. 그 다음에는 제거, 응징, 처단 같은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고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 일부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 농담이 아니라 행동의 신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치인의 말도 그래서 중요해요. 지지층을 향해 상대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건 선거에서 당연하겠죠. 근데 상대를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계속 부르면 지지층 일부는 선을 넘기 시작해버려요. 이번 사건이 실제 테러 모의로 확인되든 아니면 과정된 제보로 끝나든 이 문제는 남습니다. 선거판의 언어가 이미 너무 거칠어졌다는 거죠. 민주당도 이 사안을 너무 선거 프레임으로만 끌고 가면 안 돼요. 정청래 대표의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도 보여줘야겠죠. 국민의힘도 정치 공작 아니냐 식으로만 받으면 위험해요.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따질 수 있지만 위해 제보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면 역풍이 날 수 있죠. 결국 이 사건은 양쪽 모두에게 시험대 같아요. 민주당은 피해 호소를 넘어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대응으로 가야 하고요. 국민의힘은 방어를 하더라도 정치 폭력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죠. 그 선이 흐려지는 순간 선거판은 더 거칠어지겠죠.
이번 지방선거는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요. 거리 유세가 시작되고 후보들이 더 많은 사람 앞에 설 거예요. 당대표와 지도부도 전국을 돌게 됩니다. 이 시점에 신변 위험 논란이 나온 건 작지 않은 일이에요. 경찰이 실제 위험을 차단하는 건 당연하고 정치권도 자기 지지층을 향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과 상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선거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제도 안에서 하는 싸움이죠. 이 선이 무너지면 선거가 아니라 충돌이 되겠죠. 이번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 경쟁으로 갈 수도 있고 혐오와 공포의 선거로 갈 수도 있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제보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판의 언어와 온라인 정치 문화가 어디까지 험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되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지지층 결집용 소재로만 소비하지 않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폭력은 어느 진영에도 유리한 카드가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정치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 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우리 정치를 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신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